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공동 명의여야 할 건물에 이승기 씨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승기 씨가 공동 명의를 요구할 때마다 후크는 이승기 씨의 이미지를 걱정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대중들은 연예인들이 건물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건물 지하에 술집 사장이 질이 안 좋아서 내가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이승기 씨의 재차 요구에 공동명의 변경 시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승기의 군입대 발표 직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건물값이 치솟는 걸 보고 다른 마음이 든 걸까요? 이승기가 군입대를 하고 제대를 한 이후에도 명의는 후크 단독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정 다툼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승기는 소유 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으며 향후 이 관련해서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했는데요. 그리고 후크는 3달 뒤 갑자기 이 건물을 177억 원에 매각하고 82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2011년 이승기 씨가 후크에 빌려준 47억 원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이승기 씨는 이 돈을 후크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무려 19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체 이승기 씨는 이 돈을 왜 빌려서까지 후크에게 건넸을까요? 후크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승기 사용법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때는 11년 전입니다. 후크는 2011년 4월 서울 강남 청담 인근에 건물을 삽니다. 매입가는 94억 5천만 원. 이때 후크는 자신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이승기를 떠올립니다. 반반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남겨보자. 후크는 이승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크의 제안이 꽤나 합리적이었습니다.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는 후크가 부담하고 매입가액 및 부동산 수수료는 정확히 반반씩 나누자는 겁니다. 후크가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금 더 부담하기 때문에 이승기 씨는 후크의 제안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승기 씨는 건물 매입가의 50%, 부동산 수수료, 은행 대출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4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때 이승기는 부족한 돈 19억 원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공동 명의여야 할 건물에 이승기 씨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승기 씨가 공동 명의를 요구할 때마다 후크는 이승기 씨의 이미지를 걱정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대중들은 연예인들이 건물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건물 지하에 술집 사장이 질이 안 좋아서 내가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좀 미루자라는 등의 핑계를 댔습니다. 이승기 씨는 수긍합니다. 아, 소속사가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었겠죠. 이후 후크는 이승기 씨에게 청담동 빌딩 매입 현황이라는 문건을 건넵니다. 이 문건에서 이승기가 건물 지분의 50%를 갖고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승기 씨의 재차 요구에 공동명의 변경 시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승기의 군입대 발표 직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이승기 씨의 47억 2,500만 원은 후크에서 빚진 걸로 세무상 정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승기 씨의 47억 2,500만 원은 후크의 감사 보고서에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투자금에서 빌려준 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후에도 후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건물값이 치솟는 걸 보고 다른 마음이 든 걸까요? 이승기가 군입대를 하고 제대를 한 이후에도 명의는 후크 단독이었습니다. 후크는 그 사이에 월세 수익만 무려 31억 원을 챙겼습니다. 당연히 빌딩값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승기 씨에게 돌아가야 할 월세조차도 전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1년 6월 독자 행보를 결심했다가 마음을 바꾼 이승기에게 합의서를 건넵니다. 그제야 건물에 대한 권리를 논의한 건데요. 후크는 이승기가 건넨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성격이었으므로 이승기가 투자했던 원금에서 월세를 더해서
67억 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합의서를 토대로 뭔가 캥기는 것이 있었는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법정 다툼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승기는 소유 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으며 향후 이 관련해서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했는데요. 이승기 씨는 억울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는 3달 뒤 갑자기 이 건물을 177억 원에 매각하고 82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아마도 이승기 씨에게 합의서를 건넬 당시 이 건물에 대한 매각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승기 씨의 불합리한 계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승기 씨는 음원료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음원 정산서를 지급했다는 후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서를 통한 채권 채무가 정리됐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 또한 허위라는 겁니다. 이승기 씨는 음원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후쿠가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승기 씨는 후쿠가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라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또 2018년 이후부터 이승기 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역서에도 음원료와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는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면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서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고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에서 제외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승기 측은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 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승기 씨는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자신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황상 후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후쿠는 어마어마한 법무팀이 붙어서 이승기 씨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승기와 후쿠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